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미국에서부터 한국에까지 30년 가까이 학생들을 컨설팅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그 노하우, 명문대에 보내는 그런 저만의 어떤 비법 같은 것들을 특별히 오늘 입시 결과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갖다 살펴볼 텐데, D4 받았을 경우, 또 웨이팅 리스트에 내가 올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혹시 리젝션 레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드미션 오퍼를 받았을 때 그때는 또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관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겨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수시의 원서 쓴 학생들은 이제 세 가지 어떤 결과를 받게 되죠. 하나는 어드미션 오퍼를 받는 거죠. 합격 편지를 받게 되고, 또 한 경우에는 거절당하는, 안타깝지만 거절 편지를, 리젝션 레터를 이렇게 받게끔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수시에서 다 이렇게 결과를 낼 수가 없으니까, 결정을 할 수 없어서 보류하는 거죠. 디퍼, 정시에 다시 한번 심사하겠다라는 디퍼럴 레터를 이렇게 받게끔 됩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그 디퍼럴 레터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학생이 그 디퍼럴 레터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그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화 통화하자마자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떡하냐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사실 디퍼럴 레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슬픈 편지는 아니죠. 리젝션 레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가지를 갖다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시 원서를 집어넣었는데 도대체 왜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왜 수시에 합격이 되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적이라든가 또 뭐 AP 과목 같은 것들, 이렇게 아니면 뭐 추천서에 대한 거, 에세이에 대한 거, 아니면 비교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잘 어필하지 못했나, 뭐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퍼럴 레터를 받았을 경우에는 내가 왜 수시에 합격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에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담당자는 내가 right person, right place를 알아야 된다는 게 두 번째인 거죠. 그냥 뭐 어드미션스 오피스에다 보내게 되면 그게 이렇게 담당자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커뮤니케이트 했던 그분, 나한테 뭐 서류가 부족하다고 이메일을 보내줬던 그분이랑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letter of Continued Interest라는 그 LOCI라고 있죠. 로키 레터를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주는 데가, 어필 레터를 받아주는 대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학교는 절대로 이런 거 안 받는다, 이런 레터 보내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학교마다 내가 이런 디퍼럴 레터에 대한 그 어필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담당자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나를 담당하고 있는 카운셀러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퍼럴 레터를 받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내 원서 쓰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카운셀러랑 같이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분과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또 하나는 뭐냐면, 디퍼럴 레터를 받았을 때 추천서를 이제 추가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나를 추천해 주셨던 분 이외에 다른 분들의 추천서를 갖다가 이렇게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요. 레주메를 업데이트하는 것, 11월 1일로 딱 원서가 멈춰져 있는 그 이후에 9월, 1월, 2월, 뭐 3월, 2월 뭐 몇 개월 동안 벌어진 업데이트된 레주메를 학교에다가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액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트랜스크립트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내가 성적을 잘 유지했다, 내가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대학에다가 계속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학교 캠퍼스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잡아가지고 인터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실례로 작년에 University of Washington 거기 학교에 디퍼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웨이팅 리스트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학교 캠퍼스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어드미션스 오피서를 만난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을 했다가 지금 웨이팅 리스트까지 올라와 있는데 나 진짜 이 학교 오고 싶다, 이렇게 탑스쿨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어필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화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거기 어드미션 담당자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훨씬 더 잘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화하는 거죠. 전화. 이메일은 내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뭐 쓸 수 있겠지만 전화는 바로바로 통화하고 내 목소리와 감정 같은 걸 다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학교에다 이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파이낸셜 에이드에 관한 거. 뭐 꼭 가고 싶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비자 문제에 대한 거, 혹은 그 과목 성적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디퍼 받았을 경우에 네트워크를 좀 활용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내가 그 학교 다니고 있는 하버드 다니고 있는 선배라든가 하버드 다니고 있는 친척이라든가 주위 친구들이나 네트워크 인맥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저희 통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간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배들이 코넬 대학교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졸업생이나 대학생, 그 재학생이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콜롬비아 졸업생이에요. 이 학생 나랑 굉장히 친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 학교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도움 주고 싶다라고 어필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영향을 끼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교 원서 지원을 하는데 유난히 콜롬비아 대학교에 많이 합격했어요. 왜 콜롬비아 대학교에 많이 합격했나? 제가 친한 사람 누구 적으라고 할 때, 거기 가족이나 누구 뭐 적으라고 할 때, 저도 그 학교에 가끔 오피스에 전화도 하고, 어떨 경우에 이메일도 보내고 추천서 써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아이비리그 학교보다는 그래서 콜롬비아가 뭐 더 많이 이렇게 합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영향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면 웨이팅 리스트에 올렸어요. 지금은 보통 이제 디퍼 받았을 경우에 다시 재심사하는 경우를 찾아봤는데 웨이팅 리스트에 올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대부분의 학교는 우리가 웨이팅 리스트 오퍼를 줄 수 있는데 관심 있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통 클릭하죠. 내가 관심 있다. 내가 이 학교 오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랐을 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카네기 멜론 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웨이팅 리스트에 걸리기 전부터 카네기 멜론 건축학과를 갔는데 너무 가고 싶으니까 학교랑 커뮤니케이션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고 오고 싶다. 이 학교 꼭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냐 도와달라고 또 연락하고 계속. 근데 웨이팅 리스트에 올랐는데 결국은 그 합격 레터를 못 받았어요. 웨이팅이 풀린 다음에 못 받았는데 그래서 학교에다가 내가 너무 오고 싶은 학교인데 내가 트랜스퍼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학교에서 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 어드미션 오퍼를 줄 수 있는데 등록하겠다. 이틀 안에 결정해가지고 등록해라. 이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카네기 멜론에 갔어요. 이제 그 웨이팅 리스트에 올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트하고 이 학교 오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그레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학교에다가 보낼 수 있죠. 자꾸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액션들 내가 이 학교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학생들은 합격이 됐는데도 안 가는 학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학교에 꼭 오고 싶다는 거를 밝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도 꼭 정말 오고 싶은 학생들 뽑겠다라는 게 학교 입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웨이팅 리스트가 이제 풀렸을 경우에 보통 이제 5월 첫째 주 뭐 그렇게 돼 있죠. 웨이팅 리스트 등록 마감일 지난 다음에 추가 합격자 웨이팅 리스트가 풀려가지고 이제 합격자가 발표가 될 경우에 한 달씩 두고 결정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틀, 3일 요 안에 이 학교 오겠다고 등록 그 오퍼를 갖다 액셉트 하고 그 다음에 인롤먼트 디파짓 같은 걸 내라고 보통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메일을 갖다가 스팸 메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놓친 거죠. 방법이 없어요. 스팸 메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그 얘기를 해요. 결과를 못 받는 건 너 책임이다. 스팸 메일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자기가 오퍼를 액셉트 해야 되는 기간이 2,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후에 추가로 할 경우에는 하루 안에 등록을 해라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스팸 메일 같은 것도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